세계적인 과학자가 밝힌 성공의 비밀인데, 자신감은 어떻게 학습하나? Learning to be confidence. 자신감을 학습할 수 있는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좋은 소식이 있다면 자신감은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감은 믿음이고 믿음은 변할 수 있다. 앞에서 자신감이 미래를 가는 정신적인 다리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실제로 놓을 수 있는 다리로 끝까지 해낸 운동, 완전히 익힌 것을 더 성공한 프레젠테이션, 미루지 않은 전화 통화, 해결된 문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당신이 세우려는 그 다리가 오직 당신 머릿속에 존재한다면, 나는 지금 자신이 없어 하지만은 미래에 자신 있는 사람이 될 자신은 있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분명 가능하다. 자, 실패부터 벗어난다. 우호장에서 학업적으로 뛰어난 오빠의 그늘에 가려서 살았던 킴에 대해 설명했다. 활발하고 영특했던 킴은 사춘기와 성인기 초기를 지나면서 자기 능력과 성격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점차 피폐해져 갔다. 킴은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았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킴은 토요일 밤 파티에 초대받아도 마지막 순간에 불안해서 물러나곤 했다. 신청한 강의가 어려운 것 같으면 바로 드랍했다. 마음속에서 나는 이런 건 잘못해 라는 생각에 소용돌이쳐 수업에 갈 수 없었다. 몇 개의 수업에서 그런 일이 반복되자 결국 대학을 그만두고 직장을 구했다. 실행 불가능의 킴의 자기 능력에 대한 기본 믿음이었다. 거긴 지원해봐야 소용이 없어. 나보다 능력 있는 지원자가 수천 명은 될 거야. 이것은 저명한 회사의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광고를 보고 킴이 한 생각이었다. 킴의 자격 조건 넘치고도 넘는 상태였다. 실현 불가능이 가능한 기회에 대한 킴의 기본 생각이었다. 자, 킴은 실제로 몸이 아픈 것은 아니었다. 물론 파티에 가기로 한 토요일 밤에 상태가 약간 처졌을 것이다. 친구들이 새로운 직장과 관계, 모험을 찾아서 전 세계로 떠날 때 부모님 집에 얹혀 삶의 불안함을 느끼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킴은 자기 머릿속에 섬에 갇혔고 실현 가능과 실현 가능이란 두 다리에 모두 부서져 있었다. 실현 가능, 실현 가능, 실현 가능, 실현. 킴의 아빠는 킴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승진 가능성도 있는 친구 회사에 구직 면접을 수선해 주었다. 킴은 마지못해 가기로 했지만 태워다 준다는 부모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혼자 알아서 가겠다고 했다. 결국 기차를 놓쳐서 면접 장소에 30분 늦게 도착했다. 불합격이었다. 기차 시간표를 잘못 봤다는 킴의 눈물 섞인 변명도 부모님의 화를 풀어주지 못했다. 부모님은 킴이 일부러 기회를 날려버린 거라고 생각했고 이런 킴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다. 부모님의 생각에는 부당한 면이 있었다. 킴이 기회를 날려버린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이다. 킴이 기차를 놓친 것 같은 현상을 자기 불구화 현상이라고 한다. 어차피 합격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실패를 회피하고 실패로부터 입을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마음의 작용이다. 그런 마음에서 그렇지 가기 싫은 것이었다 이 말이죠. 킴은 똑똑했지만 능력만큼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2014년 루이빌 대학교 연구팀은 킴과 비슷하게 능력은 있지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엘리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학생들은 실패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불가 현상을 사용했다. 연구팀은 그들의 학업 성적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을 해주며 두 가지 텍스트 중에 하나를 읽게 했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의 절반은 재능은 고정된 능력이라는 글을 읽었다. 나머지 학생은 재능은 의욕과 노력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서 충분히 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글을 읽었다. 학생들은 이 두 가지 사고방식에 대한 글을 읽고 몇 가지 문제를 풀었는데 절반은 답이 있는 문제였고 절반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래서 똑똑하지만 실력을 발휘 못하는 그 학생들 중에서 50%는 문제를 잘 풀어서 성공 경험을 했고, 나머지 50%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덕분에 유쾌하지 않은 실패의 경험을 했다. 결국 참가 학생은 4그룹으로 나뉘었는데, 고정 이론 성공 경험, 고정 이론 실패 경험, 변화 이론 성공 경험, 변화 이론 실패 경험. 그리고 학생들은 다른 형태의 문제를 더 풀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완성해야 했다. 리스트에는 시험 불안, 피로, 질병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부 달갑지 않은 실패에 대한 변명으로 가능한 것들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실험에서 실패를 경험한 학생, 그리고 재능이 고정된 것에는 그를 읽은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훨씬 많은 항목에 체크를 했다. 연구팀에게는 마지막 비장의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빛이 밝은 곳에는 지적 능력이 더 발휘된다고 설명하며 문제를 풀기 전에 방어의 조도를 가장 밝은 0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10까지, 10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해줬다.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으며 실패의 선밭을 본 학생은 두 번째 실험에서 평균적으로 불빛을 더 어둡게 조정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변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킴이 기차를 놓친 것과 같은 자기불구화 현상이다. 자기불구화. 전 세계 곳곳에서 킴과 같이 능력 있는 학생들이 자기불구화 현상을 사용하며 자신의 진짜 가능성을 죽이고 있다. 킴은 학창시절부터 숙제를 늦게 제출하고 시험 공부를 하지 않거나 시험을 일찍 포기하고 교실을 나가는 등으로 자기불구화 현상을 사용하고 있었다. 실패로부터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런 단기적으로 자아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속적인 경우 그녀의 성공 가능성을 악화시키는 일일 뿐이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감정과 성격이 가는 킴의 고정 이론은 부모가 킴의 능력을 오빠와 비교하며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킴이 A를 받지 못하거나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거나 또 다른 학교를 포기할 때마다 부모님은 감정의 동요를 겪었을 것이다. 그리고 킴의 실패에 대한 부모의 공포가 킴의 고정 이론을 강화했다. 시험을 못 보았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하거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킴은 내가 불완전하다는 증거를 보지 않기 위해 정신적으로 드러나기에 바빴다. 결국 끈기를 발휘하는 능력,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 심지어 인간적인 호감도까지 자신의 거의 전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킴은 실패로부터 달아나는 방법을 배워 자신의 가능성을 방해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킴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낮은 성취를 강화하는 고정 이론을 갖기가 너무 쉽다. IQ는 내 능력을 보여주는 믿음직한 지표로 사용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지 확실하게 예측해 준다고 널리 인식되고 있다. IQ는 무엇보다도 능력에 대한 고정 이론의 구현이며 그와 같은 관점은 영국 정치가 보리스 존슨 같은 정책 이원자들의 사고방식을 형성했다. 그는 런던 시장 재직 당시 IQ가 너무 낮아서 경쟁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과 실험하는 것은 헛수고라는 발언을 했다. 2011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IQ 테스트에서 점수가 높을 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은 참가자들의 실력이 평균 10점 이상 높아진다고 밝혔다. IQ가 낮은 범위에 있는 사람은 점수가 더 많이 높아졌다. 정답에 돈을 지급할 때 IQ가 10점 이상 높아진다면 IQ는 분명 내 역량에 대한 완벽한 지표는 아니다. IQ에 대한 보리스 존슨의 고정 이론과도 맞지 않는다. 자신감은 학습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이다. 정신적인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2019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과학 저널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 미국 전역 상위권 대학 연구들의 65개 공립학교에서 14세와 15세 학생들 12,000명을 모집했는데 10대들은 지적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다는 강연을 영상으로 들었다. 지능은 새로운 전략을 배우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영성의 효과를 내에 대해 설명하긴 했지만 고정 이론과 성장 이론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지 않았던 영성의 효과와 비교했다. 성장 이론에 대한 영성을 본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더 높았고 다음 해에 고급 수학 과정 지원자도 많이
많아졌다. 그렇군요. 자, 내는 근육과 같아서 연습하면 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학생들 수천 명의 자신감이 높아졌다. 특히 학업 성취도가 낮았던 학생들의 자신감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학교 성적도 좋아졌고 학습에 대한 욕구도 증가했다. 시인도 자신감을 배울 수 있었지만 먼저 자신의 능력과 성격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통제할 수 없다는 그 해로운 가정부터 없애야 했다. 첫 번째로 그런 말을 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말을 믿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뭘까? 믿고 일단 행동으로 옮긴다. 자, 일단 행동으로 옮겨요. 길은 첫걸음을 내딛어야 보인다. 3세기 페르시아 시인 르미의 이 말은 자신감을 높이고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을 잘 보여준다. 2장에서 처음 언급했던 행동하기다. 자신감이 부족하면 불안해지기 쉽고 불안은 자기 신뢰를 약화시킨다. 전형적인 닭과 달걀 상황이다. 19개국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더 불안해하는 학생일수록 행동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불안은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느낌으로 일한 것이고 그에 대한 반응은 후퇴다. 위험한 세상과 엮이지 않고 한 발 물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킴은 마지막 순간에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요가 수업과 구직 활동도 중간에 포기한 것이다. 킴은 결국 자신감은 높고 불안감은 낮은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적은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줄어들수록 새로운 경험, 놀라운 발견,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의 작은 만족감을 느낄 기회도 줄어든다. 자신 있는 내에서는 보상회로 활동이 활발하게 반복된다고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 작은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이룰 때마다 천연 항불안제가 조금씩 저입되는 것과 같다. 페이스북 전 최고 운영 책임자 샌드버그는 자신감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 무서웠던 일을 억지로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업무회에서 발언을 할 때마다 근육을 키우는, 그렇다. 우리의 뇌가 신체감을 어디에 저장하는지 살펴보니까 무서운 일을 마침내 해냈을 때 반응이 신체 기억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새로운 감정을 느껴서 행동하기보다도 새로운 행동으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정신과 의사 해리 설리반이 한 말은 시인 루미의 말처럼 일단 시작하는 것을 힘을 잘 표현한 말이다. 일단 길을 나서면 외적인 길도 열리지만 우리 내면의 감정적인 길도 열리기 때문이다. 첫 발을 뗄 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예상했던 감정과 다를 때가 많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자신감은 미래의 자신의 그는 내기로 미래를 향한 다리를 만든다. 미국의 위대한 교역자 존 데이는 그 생각을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말해. 자아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대가는 행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형성. 자신감은 우리를 바깥 세상의 새로운 미래로 데려가지만 자기 내면의 새로운 미래로도 우리를 데려간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버전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신감 형성에 중요한 행동을 어떻게 취할지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 킴의 마음은 대부분 숙고와 의심의 소용돌이 상태였다. 킴은 그날 저녁에 다음 날 혹은 내년에 무엇을 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 걱정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했다. 최소한 미팅, 포기한 강의, 지원하지 않은 일자리, 그만둔 과정들을 후회했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생각과 공상으로 머리에 복잡하기도 했지만 생각이 마음속에 구체화되자 두려움과 의심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어서 희망을 짓밟을 것이며 자신감의 한 줄기 빛은 그 파리떼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6장에서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숙고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하는 실행 상태로 옮겨갈 때 여성들의 자신감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2014년 비엔대학교의 한 연구는 이 발견에 새로운 빛을 제공, 연구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개인적인 문제들과 이를 해결할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보라는 말로 일부 참가자를 숙고 상태로 유도했다. 그리고 나머지 참가자는 자신이 하기로 한 프로젝트에 대해 묻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라고 말하며 실행 상태로 유도했다. 그리고
연구팀은 사진을 보는 참가자의 안구 운동을 관찰했다. 각각의 사진에는 복잡한 배경에 보트, 동물, 비행기 같은 사물이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있었다. 늙게 열린 생각에 걸맞은 숙고 상태의 사람들은 배경의 위태를 훨씬 잘 파악했다. 반대로 실행 상태의 참가자들은 중심에 있는 사물에 더 집중하면서 배경을 크게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신의 목표를 알면 집중 대상이 좁혀지는데 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점 한 가지는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그래서 혹시라는 가정과 다른 걱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집중의 대상이 좁다는 것은 다른 가능성이나 위험 관련 정보를 놓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림에서 다음 중요한 대상에 집중하면서 어쩌면 더 재미있는 일로 연결될지도 모르는 배경의 흥미로운 사물은 놓칠 수 있다. 습고 상태에 열린 마음이 갖는 장점은 잠재적인 비용이 되기도 한다. 열린 마음에서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과거의 기억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습고 상태의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더 현실적이고 조심스러우며 그래서 더 자신이 없는 이유다. 힘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의 습고 상태였고 그래서 점차 의기소침이며 자신감을 잃었다. 힘은 실행 상태가 되어서 행동에 나섰다가도 금방 습고 상태로 되돌아가 그 행동을 이어갈지 말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다시 열린 상태가 되어서 자신감을 잃고 수업과 관계와 강의와 구직 활동을 포기할 것이다.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면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여성들의 자신감 부족은 행동을 지향하는 실행 상태일 때 개선된다고 앞에서 언급했다. 키움의 임상심리학자는 지극히 고통스럽게 숙고만 하는 고립된 둥지에서 킴을 가리기 위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녀는 킴에게 계획을 세우겠다. 킴은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정리비의 목표를 향한 단계들을 기록했다. 첫 번째 목표는 구직이었고 이를 위해서 각각의 단계를 적었다.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기, 단정하게 옷 입기, 필요한 전화 돌리기. 킴의 임상심리학자는 킴이 그 계획을 실현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그녀를 관찰, 그리고 킴이 습고 상태로 돌아갈 것 같은 조짐이 보일 때마다 다시 실행 상태로 그녀를 데려왔다. 킴은 계획을 적고 이를 실천하는 그 방식을 인간관계, 배움, 여가 등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했다. 킴은 행동하기를 통해서 성취의 탄력이 붙었고 결국 자신감이 늘었다. 그 성취는 눈덩이처럼 커졌고 킴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늘 갖고 있었던 자신의 가능성을 재발견했다. 하지만 킴이 괴롭게 깨달았던 것처럼 계획이 반드시 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킴은 구직 활동을 도와주겠다는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 갑자기 용기를 잃었다. 친구를 만나기 전 킴은 습고 상태로 빨려들었다. 잘하는 게 없었던 자기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대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르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불안해지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꼈다. 어쩌면 그냥 집에 있는 편이 가장 나을지도 몰랐다. 그래서 친구에게 익숙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아침에 몸이 안 좋네. 오늘 못 만날 것 같다. 정말 미안. 한 발 나서서 자신감을 얻기보다 두 발 뒷걸음쳐 자신감을 무너뜨렸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문제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과연 있을까?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마음먹은 것의 20%에서 30%만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 이는 곧 대부분 사람이 대부분 시간 동안에 행동을 취하면서 얻을 자신감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킴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었다. 분명히 아침에 일어난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막상 때가 되자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약속은 임상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방식으로 잡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정하고 만약의 경우에 어떻게 할지도 대비했다. 킴의 약속을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날지를 정하고 입을 옷도 꺼내놓았다. 막상 때가 왔을 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다. 생각은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습고 상태로 되돌아갈 틈이 되기 때문이다. 킴은 전철 시간표를 살피며 몇 시 차를 탈지를 계획했다. 여기서 친구 사무실까지 가는 길도 미리 확인해서 휴대전화에 저장하면서 마지막 순간의 불안 가능성을 줄였다. 기차가 늦게 오거나 취소될 다음 기차를 타거나 택시를 부를 시간도 충분히 마련해 두었다. 택시 번호도 이미 저장해 놓았다. 아침에 일어나 계획에 대한 불안과 자기의심이라는 비관적인 마음이 들면 10분 동안 명상 앱을 들을 것이다.
미리 배워놓은 불안 없애기 호흡을 천천히 할 것이다. 마음이 산만해지면 적어놓은 계획을 다시 살피며 집중력을 회복할 것이다. 지금은 무슨 일을 할지 궁리할 시간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할 시간이라고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실행 상태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마음먹은 대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 운동을 하고 담배를 끊고 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들이 그 예다. 실행 상태는 불안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킴은 결국 친구를 만났다. 구직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을 실천하며 생긴 약간의 자신감은 곧 다른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계획은 만약의 선택들로 구체화되었고 결국 킴은 마음에 드는 새 일자를 찾았다. 그리고 그 전략을 사회생활과 여가생활에도 적용했다. 실제 행동의 자신감 신장의 효과는 곧 실행 가능의 믿음이 강화되었다는 뜻이다. 결국 킴은 삶에서 원하던 많은 것을 이루었다. 무거운 돌덩이처럼 평생 발목에 매달려 있던 고정 이론을 틀어버렸다.